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볼티모어 선박 충돌 이야기가 여기가 지금 조선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님은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뭐 사건 사고 정도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프닝? 그냥 팩트만 좀 짚어드리면 네. 해당 선박은 2015년에 우리나라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서 인도를 한 선박이긴 합니다. 네. 선박의 그 유상 보증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뭐 기기에 만약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선박을 지금 현재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업체가 뭐 정기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게을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체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조선 기업들의 좀 주가 움직임을 상방으로 끌었던 모멘텀들을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그쵸. 있다는 게 가장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현황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21년, 22년, 그리고 23년까지 계속 이제 3년 연속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저항 없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LNG나 LPG선 위주로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박의 가격 상승세는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싸게 배를 사려고 하는 데들이 있어도 조선소가 그 가격에 맞춰주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조선소의 바기닝 파워에 따라서 이제 선박 가격이 아예 체결이 안 되거나 그냥 호가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거나 이런 상태인데 조선업체들의 지금 수주 잔고가 워낙 튼튼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조선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미국과 중국 간의 반사이익에 대한 조선주 기대도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서 불공정 조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국내 조선주들이 진짜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것 또한 이제 그냥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철강이나 조선 노조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불공정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럼 지금 시장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나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건조 점유율 기준으로는 일반 상선 시장에서 1%도 되지 않는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때 막 배를 양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다가 점점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연안 선박에 대해서 만 제한을 두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자기네들이 이제 안쪽으로 가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 1%도 못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한들 뭐 지금 외부에서 그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그 역량을 미국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반사이익은 뭐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우리가 진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나라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로컬 커런시 자체가 좀 이제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한 엔저 상황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희 조선을 영위하는 국가들은 모두 다 그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수익성에 큰 반전을 일으켰던 시기가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IMF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봤었는데 네. 이제 대표적인 수출업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2012년 전후로 해서 엔저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일본의 조선 업체들이 조금 수주 점유율이 올라오는 영향이 있었는데 요즘에 일본을 보고 있으면 별로 조선업에 이제 마음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10% 언더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다른 국가에 해당하는 뭐 중국이랑 한국으로 좀 이전이 된다고 한들 지금 현재 이제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두 국가에서 크게 받는 반사이익은 체감이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일단은 뭐 엔저 현상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올해 연말로 이제 가면 갈수록 미국 대선하고 좀 가까워집니다. 조선주가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같이 좀 엮여 있습니다. LNG 신규 수출 이슈와 함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LNG 마켓 자체가 이제 과거 한 10년 전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의 수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10년 사이 한 2배로 늘어났고 수출을 하는 국가도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뭐 호주 아니면 미국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메이저에 해당하는 공급자나 아니면 수요자가 뭔가 시장이 좀 큰 변동을 보이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편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국가나 지역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지라 저희가 봤을 때 신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수출 국가가 반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 영향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LNG 수출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트럼프의 정책 기조 이런 네, 거에 맞아요. 대해서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시기 대비해서 네. 중국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뭔가 수출지를 많이 다변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실 어제 3월에 대한 수출 지표가 발표되지 예,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서도 LNG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선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선박 수출 자체가 8개월 계속해서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이게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출 지표로 잡히는 건 실제로 만들어서 인도한 그 수량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중국과 한국이 지금 2023년 대비 24년에 모두 단순 톤수 기준으로도 만드는 배의 양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격 상승세 정도만 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까지는 수량적인 그로스가 나오는 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하반기 2분기 이후의 그 시기에도 저희가 선박 수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그 통계 지표를 굉장히 여러 달 동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은 또한 이제 올라간 가격에 따른 수출이 집계가 될 거니까 이러한 추세는 아직 이제 초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다? 네. 더 올라가는? 네, 26년까지는 아마 수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이 작년부터 계속 부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LNG선 이야기도 쭉 나오다가 요즘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암모니아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얼마나 많은 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이 LNG 시장과 LPG 시장을 따져보면 해상물동량 기준으로는 한 절반짜리 시장이거든요. LPG가 더 작습니다. 네. 네, LNG는 일괄적으로 174K 정도 되는 사이즈로 수송을 하고 LPG는 작은 사이즈로 수송이 되는 시장도 있고 큰 사이즈로 수송이 되는 시장도 있어서 선박 숫자는 2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LPG 시장 내에서 암모니아 수송선 시장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등점이라고 해서 이제 액체와 그 기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가 LPG가 더 낮고 암모니아가 그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라 LPG 수송선으로 발주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암모니아 수송선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를 저희가 수소를 가장 많이 옮겨줄 수 있는 매개체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완전히 넷제로를 위한 수소 연료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게 부각이 될 때 갑자기 LPG 수송선 시장이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따로 넣어서 VLAC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국내 조선 3사의 첫 토선 수주가 전부 다 VLAC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는데요. 이제 그 선주들의 니즈를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시장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바가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1분기 조선주 실적 예상치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21년, 22년까지 이제 조선업체들 거의 막 조단위 적자 내다가 작년에 연간으로 뭐 일부는 이제 수백억에 불과한 수준이긴 하지만 흑전을 한 업체도 있고 여전히 이제 적자에 머물긴 했었지만 어쨌든 적자폭은 굉장히 많이 줄이는 상태였었고요. 작년 4분기에 저희가 이제 일회성 요인이 크게 발생해서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업체가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체가 건조하는 선박의 단가 자체도 일단 무조건 오릅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1분기는 대부분 개선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막 작년까지 마이너스 5% 나오다가 올해 1분기에 갑자기 플러스 5%로 급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연구원님이 바라보는 조선주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도 궁금합니다. 네, 전략은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인내심만 기다리자. 살 길이다. 사이클 맞추기가 그 어닝 정도로 시즌을 어렵다. 잘 좀 버텨보자라는 것이고요. 저희 여전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제일 좋은 업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분명히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상장하는 거를 IPO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리개조 시장이 새로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엔진 업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STX 중공업을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운주는 어떨까요? 역시 실적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고 막 이런 거를 다 빼고 생각해봐도 사실 해운주에게 있을 만한 가장 단기간에 있는 큰 이슈는 홍해 이슈거든요. 근데 그 홍해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해상우님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홍해 이슈로 잠깐이라도 오른 운임의 영향을 분명히 1분기 실적에는 받을 것이고 운임은 올랐지만 저희가 운송 루트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꼬이면서 이 물동량이 조금 줄어들었던 영향 또한 아마 1분기 실적에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닥 긍정적일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운 업체들 중에서는 저희는 이제 운임이 잘 버티고 있는 쪽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강세인 영역은 자동차 운반선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현대글로비스를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BDI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쪽보다는 자동차를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 쪽을 해운 쪽에서는 우선 기업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